저기 분당 대치 우리에서 생명과학하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주 지도 과목은 생명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대치동에서는 지금 고3을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3 강사가 바라본 시각으로 통합과학을 아마 제가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은 예비 고의를 위한 통합과학이라고 나와 있죠. 예비 고의를 위한 통합과학.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겨울방학 8회 커리로 구성된 내용들인데 일단 뭐 회차별로 이렇게 구성된 거는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학생들이 3년 동안 과학을 하면서 어려워할 부분들,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과 중요한 부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 준비나 연계고 준비를 하셨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5월이나 화월에 비해서 학교에서 하는 통합과학은 포커스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학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학부는 과학이 결정한다 할 정도로 이번에 과학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회차 시간표는 그렇게 되고 수업 진행 순서가 일단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위로 왼 뒤로 올려주시겠어요? 뒤로요? 네, 왼 뒤로. 왼 뒤로. 예. 일단 좀 김경섭 이고요.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고요. 제가 일단 지도하는 과목은 생명과학 1, 2, 그다음에 고급생명과학, 그다음에 의대 면접, MMI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학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지금 나가게 된 진도들이고 통합과학에서 원소들의 주기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화학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의대나 아니면 생명과학대나 어디 학교를 가든지 무조건 원소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물화생지에서 원소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에서도 원소가 나오고 지구과학에서도 원소가 나오고 생명과학에서도 원소가 나오고 화학에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순서들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진행은 일단 애들 숙제를 제출을 하고요. 조교 선생님께서는 과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애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고 바로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5분 내로 문자가 가는데 숙제를 안 했으면 얘를 남길까요 말까요 라고 어머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당기지 말라 그러면은 끝까지 붙들고 잡아가지고 숙제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게 됩니다. 왜 복습을 해야 되냐면 전날 이게 과학이 휘발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테스트를 본다든가 아니면 지름답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요 정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 특징은 일단 풍부한 콘텐츠 이런 게 있고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복습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결석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듣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 따로 보강을 해준다기보다 동영상을 가지고 조교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과학 2를, 생명과학 1을 고3 대치동에서 하면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과학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통합과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2나 고3 혹은 빠른 중3들을 위해서 생명과학의 킬러 파트를 시간표를 이렇게 짜봤어요. 생명과학.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신경세포, 신경전도속도, 근육수축 계산 요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유전까지 8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 진행 순서라든가 강의 특징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의 목차를 보면 요거는 생명과학은 언제 배우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1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2 때는 이제 생명과학하고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제 과목은 요거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2 때는 1단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생명과학에 의해 산업의 물질 대사, 항성성과 몸의 조절, 유전, 생태계 등이 있는데, 다른 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자극에 전달하고 길이 계산, 그 다음에 요 유전적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가지고 겨울방학 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해도 되지만 좀 미리 들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신 때도 지금 잘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생태계 나온 부분은 쉽고요. 어쨌든 3단원에서 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 길이 계산, 가계도 유전병, 요 비분리 쪽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신 준비나 아니면 수능 준비할 때 국영수에 치여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생명과학에 나오는 그 킬러 문제들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수학 문제들이에요. 거의 다 킬러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능도 생명과학은 당연히 수학이 나오고 국영수 뭐 사회 과목까지 다 수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학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왼쪽은 근육이고 우측은 뭐냐면은 이제 맨델 파트예요. 맨델. 여기 유전 파트인데 우리가 옛날에 뭐 완두콩 요런 거 배웠잖아요. 완두콩 뭐 이래가지고 얘 교배하면은 요런 친구 나오고 요런 친구 나오고 요런 친구 나온다. 요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맨델이라면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이런 게 나왔는데 자식이 요런 애들이 태어났는데 부모의 유전자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역으로 추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겨울방학 때 미리 해두지 않으면 좀 나중에 학기 중이나 아니면은 좀 따라하기 힘드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론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론을 공부하다가 혹은 과제를 하다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깜빡하고 이제 잘 모르는 거. 근데 공부하다가 이런 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그냥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 내용을 쓰고 문항본을 쓰고 페이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교가 걷어가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그 학생 찾아가가지고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이론책 구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애들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그냥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칸을 띄워놨습니다.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고요. 교재 구성. 그리고 뭐 그림 자료는 풍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과제장이에요. 과제장. 그러니까 총 나가는 책이 이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를 공부하고 나서 과제장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 OX 문제도 있고 K형이라고 이제 기읍,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니디 중에서 뭐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고르는 문제 아니면 서술형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교재를 구성해놨습니다. 과제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뭐 수업 끝나고 애들이 얼마나 소화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 테스트를 보게 되고 점수는 바로바로 그날 1시간 내로 문자가 나갑니다. 점수가 몇 점 받았다 몇 점 받았다 이게 남길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기라고 그러면 지금 남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이거 축소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고2 진행 과정이에요. 통합과학이야 하면 되는데 이제 고2 생명과학 내신은 일단 겨울방학 때 무조건 신경, 근육, 킬러, 유전 파트를 들어야 돼요. 물론 조금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자,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한 3주 정도 텀이 있어요. 그러면은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뭐냐면 신경하고 근육 파트란 말이죠. 신경하고 근육 파트. 신경 근육 파트. 근데 뭐 3주가 있으니까 요거 좀 요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절대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방학 때 미리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름방학 때는 유전을 하는 거죠. 아니 겨울방학 때 유전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새로운 기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전 파트는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다면은 수능 전날까지 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가.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5단원의 생태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5단원의 생태계. 요거는 상당히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고2 내신이 끝나고 나서 고3 바로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바로 생태계부터 진행을 해요. 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고3 커리큘럼이에요. 고3. 그래서 고3은 생태계부터 지도를 나가게 돼요. 왜? 생태계는 내용이 쉽고 생태계를 언제 했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기 6월달 보시죠. 6월달에 모의고사를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6월달에. 보통 아마 9월이나 아마 그때쯤에 모의고사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6월달에 모의고사 풀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대치도 강사이기 때문에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잘 사와가지고 혹은 아니면 제가 창작하거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를 적절히 편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결과는 좋았어요. 대치동에서. 자, 그리고 이거는 수업 진행 똑같은 과정이에요. 저는 똑같아요. 과제장 제출하고 복습하고 어차피 휴가성이 강의가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호 수업 진행하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풀이 및 과제장 질문, 질의응답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다음 페이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일단은 분당 대치 우리는 토요일날 2시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이렇게 이때는 통합과학이고요. 이때는 아마 생명과학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생명과학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인원수가 꽤 많아요. 이게 작년 9월달인가가 10만 8천 명이었고 지구과학이 10만 4천 명이죠. 근데 올해 수능은 생명과학이 14만 7천 명이었고 지구과학이 조금 더 많았어요. 어쨌든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등급을 받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생명과학을. 네. 그리고 강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그냥 집에 가면 어차피 공부 안 하잖아요. 부동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갈 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문대 조교 선생님의 1대1 집단 해결이 아닌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게 된다. 그래야지 학생이랑 교감이 쌓이고 나중에 뭐 면접이나 아니면 노수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 컨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먼저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시간 복습 강의를 촬영을 하고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죠? 제가 찍어가지고 결석한 학생이나 아니면 수업 때 조금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다시 보라고 이제 링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능 전날까지 지능답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17일까지 지능답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학원에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애들 책임을 졌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인데 조교 선생님은 출석 관리하고 과제 채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동안 방문한 학생들 이제 관리하는 게 조교들 주 업무예요. 그래서 조교님들도 질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조교님들 전화 번호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